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과 피부 건조증,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가을철에 많이 발병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으로 고생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하면은 논과 코주위도 가렵기도 하고요. 가을 찬바람 불면은 해마다 고생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제 비염,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성, 특히 바람이나 한기, 풍환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환절기 때 콧물 재채기, 코막힘 또 심하면은 그냥 눈과 코 주위가 이렇게 가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양약 같은 것을 되게 복용을 많이 하는데, 복용하게 되면 되게 콧물 말리는 약이기 때문에 좀 독하죠. 그래서 운전할 때는 복용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폐라든가 비위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환절기 때 비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선 바람이나 한기, 풍환이라 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쫓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위해서는 폐라든가 비위 계통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을 좀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폐라든가 비위 기능을 약하게 해주는 찬 성분의 음식은 피해야죠. 특히 수박이라든가 배라든가 맥주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삼이라든가 황기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삼계탕 이런 것은 우리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되는 음식입니다. 네. 요즘에 인제 그 외에도 가을이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잖아요. 심하면은 살 비듬이 많이 일어나고 또 더 심하면은 피부가 갈라져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보습제를 발라 봐도 그때뿐이고 평소에도 좀 몸이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피부가 촉촉해야 되는데 가렵고 갈라지고 그러고 아프면은 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가려운 것이 낮에보다 또 밤에 더 많이 가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피부는 피부와 몸의 털 이런 것은 오장육부 중에서 폐가 관리를 하는데요. 폐가 건조하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가 더 이렇게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폐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되는데요. 폐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한의학의 신장의 신수, 호르몬 생성을 많이 이렇게 되게 하는 약을 써야만 폐가 건조된 것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피부가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장, 우리 화라 그러죠. 몸에 화가 많아도 폐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피부가 건조되는데요. 이 심하면은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종기 같은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노인분들이 또 나이 먹으니까 피부가 가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대개 혈어라 그래서 피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풍이 생기게 되는데요. 풍은 우리 봄, 가을에 바람 불게 되면 건조시키듯이 대지를 건조시키는 것 같이 우리 몸도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열이라서 피를 많이 생기게 해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피 속에 열을 꺼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같이 선택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인제 아침 저녁 인제 온도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심한 경우 손발이 시렵고 관절이 시리고 아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벌써부터 올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추위를 좀 안 타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여름에 폭염에도 더위를 안 타고 아주 좋다 그러는 음. 분들인데요. 그냥 온도만 내려가는 환절기만 되면 그때부터 벌써 으시시하면서 걱정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 인제 추위를 탄다는 것은 몸이 차다는 것인데 그 기혈이 인제 약한 분들이 우선 제일 많고요. 기혈이 약한 분들은 이제 기혈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제 콩팥에 신장이라서 우리 쉽게 말하면은 저 포항제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용광로에 불이 있잖아요. 네. 용광로 그 불이 약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생기게 해 주는 그런 불꽃이 약해지는데 그런 따뜻하게 해 주는 신장의 그 양기 그것을 보충을 해 줘야만 우리 몸에 기혈 순환이 잘 되게 되고 또 기혈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이 관절이 찬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 뼈마디가 시리고 아픈 게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인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우선 식생활을 잘 개선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몸을 차게 해 주는 음식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차게 해 주는 음식들이 보면은 대개 인제 쓴 성분의 음식 뭐 이렇게 맥주라든가 또 상추라든가 쌈박이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냉면이라든가 참외 또 수박, 돼지고기, 회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면 자꾸 몸이 식어 가지고 자꾸 차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알로에 이런 것도 오래 장기간 복용하면 몸을 차지게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찬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삼계탕이라든가 추어탕. 그 삼계탕은 인삼이나 황기나 닭이나 또 밤이나 대추나 이런 음식들은 다 이렇게 기혈을 보충시켜 주는 따뜻하게 해 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이 그 몸 양기를 돋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찬바람 나는 가을이 되면은요 감기 걸려 가지고 봄까지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치료가 되고 일단 중요한 건 예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감기 가을에 걸리면 봄 따뜻할 때까지 감기가 안 떠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몸이 찬 사람들이 많고 기혈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인제 여름철에 인제 찬 음식을 유난히 인제 이렇게 많이 먹어 가지고 몸이 냉해진 상태에서 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또 기력이 인제 이렇게 그 땀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는데 그 환절기 때 미리 이렇게 몸을 인제 이렇게 따뜻하게 보충을 해 주면은 우리가 감기도 안 걸리고 추위도 안 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인제 환절기가 돼서 감기가 걸리면은 그때부터 인제 겨우 내내 인제 몸이 냉하기 때문에 그 한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쫓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가끔 보면 그런 얘기하죠. 봄, 가을에 보약을 복용하라는 것도 이런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냉해져 가지고 몸이 기혈이 약해진 사람 이런 분들이 가을에 어떤 바람이라든가 한기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체에 여러 나타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렇게 보약을 복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찬바람에 인제 감기가 걸리면은요 목이 쉽게 잠기고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뻐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또 구역질이 나 가지고요. 이게 자꾸 맑은 침을 뱉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걸까요? 예. 이런 분들이 인제 간혹 있는데 감기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맑은 침을 뱉습니다. 구역이 난다 그래요. 근데 "잘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우리 한의학에서 한소라고 그래요. 한기로 인해 가지고 기침을 한다 그러는데 특히 인제 폐와 위장에 이렇게 찬 기운이 있으면은 이런 기침이 나면서 또 이렇게 맑은 침을 이렇게 뱉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폐를 이렇게 이제 뜨뜻하게 해 주는 약과 또 비위계통의 그 냉기, 찬 기운을 삭혀 주는 이런 약재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 찬 기운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음. 뭐 이렇게 뭐 쓴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또 날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그 위장 기운이 찬 기운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바나온패탕이라는 이런 약을 쓰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박사님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 이제 기침을 하는데요. 콜록콜록 인제 이렇게 기침하는데 가래가 끓으면서 근데 가래를 뱉고 나면은 기침이 멎어요. 이렇게 좀 가래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래도 맑은 가래가 있고 노란 가래가 있고 아주 찐득한 가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맑은 가래입니다. 그 맑은 가래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습담이라는 것이 횡격막 사이에 있다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할 때 이렇게 뱉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목이 답답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래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저 가래가 생기는 것이 비위에서 많이 생깁니다. 음. 위장이죠. 위장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날 음식, 풋 음식 이런 것을 많이 먹는 분들이 그런 음식을 줄이고 또 그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 또 담을 제거해주는 약 이런 그 약을 평소에 좀 복용하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생강 같은 거 있죠. 생강차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게 되면 그 가래를 많이 삭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래가 삭히게 되면은 기침을 하더라도 이 가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음. 그리고 반대로요. 근데 기침을 하는데 가래는 없고 마른 기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제 그래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때만 멎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제 건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른 음. 기침이라 하죠. 경상도 말로 뭐 이렇게 깐소, 말을 음. 건 자를 깐자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대개 보면은 그 몸에 진액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 마른 기침을 합니다. 가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그 기침약, 마약 성분의 어떤 그런 기침약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안 듣습니다. 그래 진액을 보충시켜 주지 않으면 그 기침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좀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기침을 하다 보면 그 몸이 체중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네. 감기 걸려서 마른 기침인데 체중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액을 보충시켜 가지고 폐를 부드럽게 해주게 하는 약을 쓰게 되면 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인제 과로하고 몸이 허약하고 몸이 이제 마른 경우에요. 마른 기침이 나고 자고 나면은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오후 되면은 열이 오르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합니다. 그런데 몸은 안 좋은데 또 성욕은 왕성하다고 그래요. 근데 조루증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이상하죠?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요? 아,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일반 감기가 아닙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기침을 하니까 그 기침약을 사서 복용하라, 병원 가라 그러면 또 뭐 내일 아침에 오면 괜찮은데 꼭 저녁 때 되면 그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밤에 자고 나면 옷이 젖을 정도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꼭 얘기하는 게요. 오후만 되면 열이 이렇게 바닷물 들어오는 것 같이 올랐다 또 이렇게 음. 추웠다 그런 얘기를 꼭 호소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성욕이 항진이 되고 또 그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조루증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호화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런 환자들이 그냥 일반 감기약을 먹으면 더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어떤 그 검사를 한번 병원에 가서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한의원에서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부작용도 없이 잘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 기침을 하는데 가래도 없이 오래 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갈증도 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침하면 그 안쓰럽다 그러죠. 아우, 어떻게 기침을 저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느냐. 음, 그런데 음,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화속, 몸에 화가 있어서 그런다. 또 울화라는 게 울체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침을 할 때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속에 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이 이제 화가 있다 보니까 어때? 건조하니까 이제 번갈증이랬죠. 갈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 속에 열을 꺼주는 저 청금 강화탕이라는 그런 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려면은 그 치료 후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수고갈이라서 콩팥에서 호르몬 생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폐를 촉촉히 해주는 그런 약을 써야만 그 재발도 방지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는 기침을 안 하는데 밤마다 기침을 합니다.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리고 인제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만성이 된 거죠. 속에서 기침이 올라오고 가래도 없고 약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한방으로 치료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 치료가 잘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야소라 그러는데요. 밤에 기침으로 한다 그래서 야소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감기 걸려 가지고 초기에 밤에만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그 밤에 기침하는 게 낫지 않고 이렇게 오래 고생하는데 속에서 이렇게 기침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꼭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그 한습, 차가운 습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침하기 때문에 그 약을 쓰면은 그냥 바로 치료가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다니다가 오랫동안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음호라 그래가지고 음호상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과 불이 그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호르몬 그 음적인 게 부족하면서 열이 많이 떠올라서 이 밤이면 특히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 육미지황탕이라는 그 약재를 써가지고 거기에 신장에 호르몬을 많이 생기는 약을 써야 그리고 화를 꺼주는 약을 써야 밤에 기침하는 것이 없어지고 잘 잠을 자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인제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은 제일 인제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감기가 들어서 코가 훌쩍훌쩍하고 기침은 안 나는데 열이 자꾸 나고 안 떨어져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열이 심하면은 경기를 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가끔 아이를 기르던 분들이 그냥 밤에 애를 업었고 그냥 그 한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병원에 쫓아가는 경우 있죠. 그 애가 이제 열이 오르면 경기가 하고 애가 끙끙 앓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굉장히 당하고 놀라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소아 경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경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경기는 이제 감기만 걸려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뭐 체해가지고 열이 이렇게 많이 나면 또 애들이 경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애들이 이제 감기 걸리면서 감기 걸렸다면 꼭 애들이 그냥 그 코가 훌쩍훌쩍하고 열이 많이 나는 열감기로 인해서 그 경기를 하는데요. 이런 애들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인삼패독산이라는 약재에다가 그 천마나 지골피, 박하 이런 약재를 같이 넣어서 그 치료약을 해주면은 그 치료될 뿐 아니라 또 재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그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꼭 그 경기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 애기 치료약을 쓰게 되면 경기도 예방되고 또 감기도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 이번 질문은 인제 아이가 감기가 오래되어서 자꾸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기관지가 나빠졌다."고 인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요런 아이들 부모들은 항상 걱정이 그 뭐
환절기만 되면 애가 그걸 그냥 금방 또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다 하면 또 오래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관지가 나빠졌다고 이렇게 약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저 치료를 해가지고 재발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삼소음이라는 약재에다가 몇 가지 약재를 섞어서 이렇게 복용시키게 되면 좀 오래 복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관지가 이렇게 약한 걸 좀 튼튼하게 해주고 또 과민하지 않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치료가 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관지를 튼튼하고 기혈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보약을 복용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감기로 인해 가지고 환절기 때마다 감기 걸리는 것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기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감기 뭐 예방법은 우선 뭐 감기 걸리는 원인이 다양하죠. 평소에 이제 섭생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과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몸을 허약하게 해주는 음식을, 차게 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체 자체가 허약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평소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바람이나 한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 따로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식생활이죠. 섭생,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은 호흡기를 차게 해주는 이런 음식, 특히 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아이스크림, 빙가류, 이런 것을 안 복용하는 것이 평소에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인삼이나 황기나, 그러니까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좀 이렇게 좀 평소에 좀 많이 먹게 되면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과 함께 가을철에 많이 발병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